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짜오 선혜TV의 선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그냥 작은 토크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강사님 어쩌다가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가볍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현장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베트남에 가셨어요? 어쩌다 베트남어 공부했어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지만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강의만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토크를 하면서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해서 저희 친해지고 있는 거죠. 네, 친해졌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제가 베트남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바야흐로 제가 19살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고3이었는데 이 고3 때는 뭘 전공해야 되지? 뭐 이런 막막한 거 있잖아요. 사실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공부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기자셨는데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시고 또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너 베트남어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죠. 근데 저는 마침 어학 공부하는 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고 또 막연한 나는 성인이 되면 해외를 누비며 살겠다 약간 막연한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트남어 외에도 많이 던져주셨죠. 베트남어, 뭐 중국어, 힌디어가 지금 전망이 좋다. 네가 잘 맞을 것 같은 걸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중국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힌디어? 너무 심리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의 이 외향적인 부분도 저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화 차이도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게 베트남어죠. 근데 그 당시에도 베트남어가 그렇게 보편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도 이제 베트남어 한다 하면 이제 좀 희소성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는 더 했죠. 베트남어? 왜?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베트남 하면 베트남 여행, 쌀국수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자꾸 그 당시 하면 제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알려진 게 많이 없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베트남 전쟁 뭐 이 정도에 대한 지식밖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막막하긴 했었어요. 근데 찾아볼수록 좀 끌리는데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베트남에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베트남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학인데 좀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현지에서 배우고 싶다라는 갈증과 내가 이 한국에서 백날을 해도 뭔가 이거를 실력을 확 일취월장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학교를 관두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오자라는 이런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사실 뭐 엄청 열심히는 안 했겠죠. 근데 이제 1년 동안 나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원하는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여기서 한 1년만 더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1년만 더 나에게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학이 목적인데 한국에서 배워서 뭐 하나 베트남에서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베트남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좌충우돌 뭐가 많았죠. 저도 완전 맨땅 헤딩이어서 집을 구하는 것부터 학교를 등록하고 이런 일련의 이런 일들을 다 해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나이에서 보면 또 인생을 길게 보면 이 1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1년을 여기 한국에서 썼는데 여기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기 졸업을 해서 넘어가야겠다. 그럼 난 3년 만에 끝나니까 조기 졸업을 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베트남어를 베트남에 있는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베트남에 대해서 좀 놀면서 공부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 어학을 진짜 공부로 막 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놀면서 더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구열에 막 불타서 막 앉아서 사전 보고 분석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죠.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베트남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걸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1도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베트남어가 나한테 내 삶의 어떤 유용한 도구가 되겠구나 라는 그냥 그런 생각뿐. 근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이 베트남어에 대한 애정이 조금 많았고 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이 졸업도 하기 전에 바로 됐어요. 이제 마침 운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졸업할 때쯤 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소수만 있었고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있었고 이 대기업들의 진출은 막 시작하려는 단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어 전공자에 대한 어떤 가산점이 되게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곳이 홈쇼핑 MD 직군이었어요. 되게 의외였죠. 제가 이제 전공했던 분야와는 조금 다르고 되게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니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나름의 첫 사회생활에 되게 추억이 많은 곳인데 짧지만 굵게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곳인데 이제 그곳에 있다가 점점 베트남어가 그리운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통역이나 또는 이제 번역이나 이런 서브 일을 조금씩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갈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학을 깊게 뭔가 공부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이제 현지에서 하다가 한국에 오면 자꾸 녹쓰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녹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되게 열심히 쌓아온 게 사실 그게 아닌데 뭔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 그게 되게 많아서 안 돼, 내 소중한 거 내가 정말 20대 초반에 뭐 모든 걸 다 바친 건데 막 이러면서 베트남어를 내 인생의 뭔가로 선택해보자. 이거는 뭔가 운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회사의 어떤 조직원이 되기보다는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라는 그런 욕심도 조금 있었죠. 예, 그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에 대한 애정 플러스 내 이름을 걸고 나라는 브랜드를 뭔가 만들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서 제가 베트남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베트남어 강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오만했던 거죠. 강의 경력도 없고 또 사실 베트남어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처음에 너무나 서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강의실에서 한 클래스를 맡아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수입이 예전보다 확 떨어지니까 뭐 한 달에 한 3, 40만 원밖에 못 벌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괜히 회사를 그만뒀구나 막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들고 사실 전향한 거에 대한 후회도 되게 많았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이건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막 이제 이력서를 뿌리고 저를 알리고 근데 강의 경력이 없다 보니까 강의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강의 연구법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 보고 따라도 해보고 또 이제 베트남어 적용해서 막 가르쳐도 보고 그래서 여러 군데 시범 강의를 다니다가 시강을 다니다가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게 돼서 지금까지 지금 한 강사가 된 지 6년, 7년 차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현장 강의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화뿐만이 아니라 어학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또 저와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간단한 토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좀 주제 같은 것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좋아요. 아니면 베트남어에 관한 것도 좋고 베트남에 관한 것도 좋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준비해서
해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그리고 밝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반 행갑 라이